지금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올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국회에 이 법안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1주택자도 적게는 몇천, 많게는 2억, 6억, 심하게는요 10억 이상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요, 양도가 12억이 넘는 고가주택 기준입니다. 나는 5억인데 나는 7억짜리 집 한 채 있는데, 자, 이런 분 계시죠? 이 법안은요, 이런 분들의 세금을 더 올리는 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법안이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시장이 출렁거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집값, 여러분 자산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지 절충안으로 갈지 아직은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공포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내 집이 이번 법안에 영향권에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집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물려줄 집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세 가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요 전자책, 그리고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요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거 관련된 뉴스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뉴스죠. 4월 18일 고가주택 양도세 4배 늘어난다. 장특공제 폐지법 시끌. 장특공 폐지 논의의 화들짝. 장기 보유 주택 매도 4년 9개월 만에 최대. 60억 벌었는데 세금은 5억. 장특공제 폐지법 시끌. 자, 이 대통령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 여야 공방, 부동산 세제 대수술 하나. 방금 보신 이 기사, 그리고 이 개정안에 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네,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장특공제,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당신이 이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팔 때 세금 많이 깎아줄게요 하는 제도가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게 처음 생긴 게요, 1988년 88 올림픽 때 12월 26일 날 생겼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로 시행 37년 차입니다. 횟수로 곧 38년이 되는 제도죠. 서울 올림픽 하던 그 까마득하던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작동되냐면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 12억 이하의 집을 팔면요, 양도소득세가 0원입니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서민, 중산층의 1주택자 대부분요, 원래 세금 걱정이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을 팔 때입니다. 요 12억이 넘는 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때 이 초과분의 세금을 확 줄여주는 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 공제 구조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유기간 최대 40%, 거주기간 최대 40%, 이 두 개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겁니다. 즉, 그냥 오래 갖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살기까지 해야 최대 80%라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자, 예를 들어 10년 보유하면서 10년 거주한 집에서 차익이 10억이 났다. 그러면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80%를 빼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차익 10억 전부에서 8억을 뺀다는 게 아니고요, 12억 비과세 구간을 먼저 빼고요, 남는 금액 있잖아요, 거기서 80%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10억, 20억이 올라도 1주택자는요, 세금이 별로 안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세대처럼 50대, 60대 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겠죠, 서울은. 이때 그 초과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확 줄여주는 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발의된 법안 2026년 4월 8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진보당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법령권 10명이 같이 이름 올린 법안입니다. 장특공제 37년짜리 이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법안 내용의 핵심은요, 딱 두 줄입니다. 첫째, 기존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하자. 두 번째, 대체안으로 평생 2억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평생 2억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 제도는요,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은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총액 기준으로 2억까지만 깎아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집을 팔 때 1억 5천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남은 게 5천만 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집을 또 팔 수 있잖아요. 그때는요, 남은 그 5천만 원까지만 받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즉, 평생 2억까지만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2026년 12월 30일까지 파는 건 지금 현행 제도대로, 그리고 2027년부터는 새 제도가 적용될 겁니다. 자, 머리가 좀 복잡하죠? 듣고 나니까.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나? 그 판단은요, 잠시 보류하셔도 됩니다.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죠? 그래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는데, 얼마나 더 내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해보기 전에 이 법안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배경을 알아야 또 어떻게 대응할지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잠깐 공지 있습니다. 자, 은퇴를 앞둔 우리 50대 전후 세대를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요겁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한 채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7가지 방법입니다. 자, 언제 하느냐? 이번 주 일요일 4월 26일 날 합니다. 이 주제로 하는 세미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에서는요, 실제로 여러분 모두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돈 걱정 없이 살면서 삶의 질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법안을 발의한 쪽의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고가주택 오래 갖고 있을수록 세금이 너무 많이 깎아준다. 그래서 다들 똘똘한 한 채로 자본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오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라는 논리입니다. 자, 실제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사례를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요, 강남구에 있는 압구정 현대 2차 아파트입니다. 다들 아시죠? 전용 196제곱미터, 한 60평 정도 됩니다. 자, 이 한 채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본 겁니다. 이 한 채를 갖고 계신 분. 자, 2015년 매입가 25억입니다. 2025년 기준 127억이 됐습니다. 자, 이걸 지금 팔면 시세차익이 약 102억.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시세차익이 100억이 넘는데 이때 양도세 얼마나 내게 될까요? 자,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받고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80%까지 다 받으면요, 실제 양도세 약 7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때요? 시세차익 대비로 따지면요, 세금이 약 7%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102억을 월급이나 사업소득으로 벌었다면 세율 구간 최고치인 약 45%, 지방세까지 붙어서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7% 정도만 내게 되는 거죠. 부동산 차익은 오래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80% 깎아주니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쪽이 폐지 쪽의 논리입니다. 자, 반대로 국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안 전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래 갖고 있었던 건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전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게 통과가 될지, 실거주자 외를 두는 절충안으로 갈지, 또는 아예 무산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안이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나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세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가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3명 모두 1주택자 기준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0년생 김모 씨입니다. 자, 10년 전에 강남구 아파트를 10억에 사서 쭉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집에서 산 기간은 2년, 10년 기간 중 2년만 살았어요. 나머지 8년은 전세를 놓았습니다. 지금 이 집이 40억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 팔면 양도세 얼마나 될까요? 현행 법으로 하면요, 보유 10년에 거주 2년에서 공제율 48% 적용됩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면 약 4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면요, 거주 2년에 보유도 2년만 인정하는 걸로 계산하면요, 공제율이 16%로 툭 떨어집니다. 그럼 양도세가 7억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즉 3억 3천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참고로 이건요,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거주 요건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뀔 때 계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릅니다. 60대 초반 박모 씨의
사례입니다. 자, 서울에 지금 시세로 1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실거주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 7억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8억이 올랐죠. 자, 이 아파트 지금 팔면 양도세 얼마나 될까요? 자, 현행법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약 350만 원 정도.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가게 되면요, 세금을 348만 원이 아니라 한 푼도 안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평생 한도 2억 원 감면을 써서 차감하면요, 낼 세금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산층 실거주 1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이번 개편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례. 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짜로 타격을 크게 받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20억. 그럼 이제 차익이 20억이잖아요. 자, 이분 10년 보유했고 거기서 10년 거주 모두 채운 분입니다. 자, 이분 양도세 얼마나 될까요? 자, 현행대로 하면요, 양도 차익 20억인데 양도세가 약 9,400만 원 정도. 1억도 안 되죠. 그런데 개정안으로 가면 3억 9,900만 원, 약 4억 정도 되죠. 즉 1억 낼 것을 4억을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3명은 1주택자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방금 말씀드린 이 3명 중에서 누가 제일 억울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요 강남 마지막 세 번째 사례가 아닐까요? 자, 이분 투기꾼이 아니죠. 1주택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가장 많이 뛰게 되죠.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법안의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실거주를 보호한다는 원칙, 그리고 고가주택은 더 내야 한다는 원칙과 부딪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당장 무엇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7월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늘 영상 보시고 난 후에 4가지만 간단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집의 차익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산 취득가액, 그리고 지금 시세, 그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번 법안에 영향권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둘째, 지금 이제 갈아타기 고민 중인 분 많으시죠? 타임라인을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현재의 장특공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분들 계시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속이냐, 증여냐, 양도냐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특공제로 세금을 크게 깎아서 집 팔고 나서 자녀에게 현금으로 주려던 게 이제 안 먹히게 됩니다. 차라리 증여 또는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없으시잖아요. 제가 발표되면 바로 분석 영상 올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정안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히 폐지될 수도 있고 80에서 40%로 줄어들 수도 있고 실거주자 예외 조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2가지예요. 이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든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두 번째, 그 방향이 세금이 줄어드는 쪽이 아니라 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오래 갖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80%를 깎아주던 시대가 지금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하고 또 이런 자리 힘들었어요. 그래서 5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